지금 여러분 이번에도 수상한 만물상에 돌아왔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왜 이렇게 박력이 넘치세요? 방금 넘치게 억지로 끌려 올리고 있어요. 네. 늘 그랬지만 기운차게 가야 돼. 에너자이저예요. 예. 진짜 이번 주 사실 너무 힘들어. 아시죠? 아니 그래도 모르는데 뭐 왜 힘드셨는지 이야기 좀 해주세요.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얘기하면 텐션 다시 떨어질 것 같아서 얘기하지 않을게요. 나는 진짜 그 혈액형 잘 안 믿거든요. 네. 네. AB형이잖아요. 네. 근데 진짜 A형과 B형이 가지고 있는 그 감정의 기복을 막 왔다 갔다 하고 있어. 보면은. 네, 있어요 좀. 네. 그게. 자, 지금 이번 주 주제, 그러니까 제가 이번 주에 팔 상품이 타임 패러독스예요. 시간에서 파생된 건데, 사실 패러독스란 말 잘 아시나요? 미나리님 어떠세요? 모순 뭐 이런 뜻 아닌가요? 그쵸? 모순. 거기다가 앞에 타임이 붙었으니까 시간 모순 이렇게 한국어도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그 말에 대한 어원 자체가 이게 전 깜짝 놀랐는데 한국말 쓰는 말이라고요, 이게 노무대님? 일본어에서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타임 패러독스라는 말은 일단 한국 문화에서만 쓰는 말이 맞습니다. 네. 보통 콩글리시 중에서는 이런 사례들이 있잖아요. 영어 단어로는 이루어졌는데 실제로는 한국어. 이 약간 다른 이야기지만 제가 원래 화이팅이라는 용어를 굉장히 좀 경계했어요. 그럼 이 화이팅이 영어로는 이제 파이팅이라고 쓴 철자를 그대로 우리가 화이팅이라고 읽는 건데 원래 일본어에서 힘내라고 할 때 이제 파이트를 파이토라는 파이토. 이제 일본어 발음으로 많이 쓰는 문화가 한국 문화로 다시 영향을 주면서 야 화이팅이다 화이팅해라 이렇게 또 전파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외국에서는 이런 이상한 단어를 쓰면 좀 뜻이 안 통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요새는 쓰게 됐어요. 왜냐하면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들이 다 이 화이팅을 알고 있더라고요. 그거 한국어인데 되게 좋은 뜻이다. 힘내라는 말이다. 그래서 이미 한국어구나. 외국 사람들이 오히려 화이팅, 야 그게 무슨 뜻이냐? 그럼 그거 한국말로 힘내라는 뜻인데 아주 좋은 이야기다. 그러니까 한국 애들한테 화이팅 하면 되게 좋아한다. 그럼 뭐 타임 패러독스도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해외 사람들도 쓰겠네요. 그렇죠. 한국에서 이게 가리킨 현상인데 자 이야기 드리자면 타임하고 패러독스가 합쳐져서 시간에 대한 어떤 역설을 가리키는 용어로 이제 한국에서는 정착이 되었는데요. 실제로 영어 문화권에서는 템포럴 패러독스, 네. 패러독스가 말씀대로 역설이고, 그러니까 무언가가 모순이 되는 항들이 이제 부딪히는 이론입니다. 이론은 이론인데 모순에 대해서 다루는 것을 이제 역설이라고 하죠. 역설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표현에서 우리가 많이 접하는데 시간에 관련해서 일어나는 역설. 그래서 템포럴 패러독스. 여기서 말하는 템포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어떤 박자나 시간을 뜻하는 그 템포가 맞습니다. 그래서 그 템포럴 패러독스가 원래 영어명으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타임 패러독스가 영미문화권에서는 템포럴 패러독스. 그렇죠. 네. 타임 트래블 패러독스가 맞겠죠? 예, 타임 트래블러스 패러독스라고 시간 여행자가 갖게 되는 어떤 역설을 이제 우리가 요약을 해서 타임 패러독스라고 하기도 하고요. 네. 그러니까 결국 오늘의 주제는 타임 패러독스가 아니라 타임 트래블러스 패러독스로. 네. 시간 여행이 일어날 때 발생되는 모순에 대한 걸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크게 지금 세 가지 키워드 나왔죠. 패러독스, 그 다음에 시간이라는 것도 좀 있을 것 같고, 또 하나 여기에 숨어 있는 게 뭐냐면 인과율 배반, 약간 이런 것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과라고 하는 것이 어려운데 간단히 얘기하면 원인과 결과 혹은 그 둘이 맺는 관계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러면 이러는 쉽게 말해 이건 순서 같은 거예요. 까마귀가 날자 배가 떨어졌다. 이건 인과율은 아닌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당구공이 당구대를 딱 쳐서 A를 맞췄는데 B가 또 B를 맞췄다. 이거는 인과라고 보는 수 있는 거죠.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중간 과정이 끼면 인과율이고 그게 없으면 인과율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으면 인과를 보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게 우연일 수도 있으니까. 뭐 이런 얘기. 되게 운 좋게 타이밍이 맞아. 예를 들면 제가 그냥 B를
제가 비가 올지 모르고 우산 갖고 왔어요. 근데 비가 왔어요. 근데 그건 아닌 거죠. 아, 그건 인과율이 아니다. 예,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제가 실수로 컵을 툭 건드렸는데 컵이 바닥에 떨어져서 떨어졌다. 깨졌어요. 그건 인과인 인과다. 거죠.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시간이라는 부분에서 제가 좀 준비를 해봤는데 이 시간이라는 게 사실 오묘해요. 네. 아인슈타인이 우리한테 알려준 저 진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공간은 하나다라는 개념이거든요. 네. 보통 시간 따로, 공간 따로라고 이해하고 이 시간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과학자들도 되게 많은 분분해요. 우리가 너무 많이 시간이 흔하게도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체를 알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한 3가지, 4가지 정도가 있는데, 어떤 이론이 있냐면, 그게 보면 일단 시간 관련돼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 공간하고 시간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제가 여기 앉아있는 시간하고 그 건너편에 있는 제이크님하고 위너리님의 시간은 서로 다른 시간인 거죠. 왜 시간은 공간하고 같이 믹스돼서 꽉 차 있으니까. 이런 개념인 거죠. 그래서 시간을 단순히 어떤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걸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실체가 있다라고 이해하면 또 이해하기 편할 것 같아요. 시간이 온 우주에 꽉 차 있고 과거, 현재, 미래부터 꽉 차 있다. 자, 그리고 우리들 인간은 시간이 움직이는 게 아니다. 시간은 그대로 있다. 근데 우리들이 과거로부터 현재로밖에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이 시간이 흘러가는 것처럼 느낄 뿐이다. 이렇게 하는 구조가 있어요. 그거는 말 그대로 타임 패러독스가 발생하지 않는 세계관인 거죠. 그냥 꽉 차 있는. 그리고 내가 과거 여행을 실제로 하에서 무슨 사건을 일으켰다고 하지만 그것도 다 정해져 있는. 뭐 이렇게 보는 게 있고 또 하나 되게 좀 과학 이론 중에 좀 재밌는 게 뭐냐면은 어느 과학자 이런 얘기했어요. 시간의 알갱이 이론 얘기를 했어요. 알갱이? 네, 앞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내가 근데 과거로부터 어떤 걸 했고 현재 뭐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왜 저 픽셀들이 뭔가 이렇게 좀 그룹돼 가지고 뭔가 이미지를 만드는 것처럼 시간이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내 과거로부터 현재 계속 했던 것들이 시간 알갱이처럼 만들어지는 거예요. 물론 미래는 정해지지 않았죠. 네, 이런 이론도 있어요. 네, 뭐 지금 이런 것들. 뭐 좀 첫 번째 얘기한 거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인터스텔라? 네? 저는 인터스텔라 볼 때 가장 흥미로웠던 게 뭐였냐면 시간이 중력의 영향을 받는다였거든요. 그래서 약간 물질적인 거 그거에 대비하자면은 인터스텔라. 두 번째 얘기하신 건 터미네이터. 네. 과거여서 뭐를 바꿨는데 그게 어쩔 수 없이 바꾼 거야. 그래서 미래가 그렇게 과거를 바꾸지 않으면은 만들어지지 않아. 그러니까 터미네이터 세계관이 그렇잖아요. 과거로 터미네이터를 보내지 않았으면 터미네이터가 없었던 거잖아. 그렇죠. 그렇게 따지자면은 시간이 꽉 차 있다는 거죠, 거기는. 그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에 간단하게 설명을 못 드리겠네요. 이해를 못 하겠어. 그렇죠, 네. 세 번째가 가장 어렵네요. 세 번째. 네. 세 번째가 그거 알갱이. 내가 시간의 움직이는 알갱이. 거? 아, 시간의 알갱이. 전 이 개념이 되게 좋은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오픈 세계관인 거예요. 네. 미래는 정해지지 않다. 미래 바꿀 수 있다. 이런 어떤 개념이라서 전 개인적으로 이거 좀 좋아하긴 합니다. 그 대부분 콘텐츠에서 영화나 뭐 책이나 그런 데서 하는 게 그거잖아요. 미래가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거에서 시작을 하지만 항상 미래가 정해져 있어서 그렇죠. 절망적으로 끝나는 쪽으로 갔었는데 어쨌든 그 이론이 있다는 건 재밌긴 하네요. 네, 뭐 워낙에 과학자들이 실제로 허무맹랑하게 들리겠지만 SF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들리겠지만 이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라고 하니까 너무 재미있고요. 그리고 지금 타임 패러독스에 대해서는 정확히 얘기하면 시간 여행 모순이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그 얘기를 저희가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일단 그 명칭은 타임 패러독스라고 부르기로 하고 타임 패러독스는 원래 과학계에서 2가지의 유형으로 나눠서 정리를 합니다. 하나는 캐주얼 루프 이론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랜드파더 패러독스라고 하는데요. 그랜드파더 패러독스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그 시간여행 서사들의 그 역설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론이에요. 즉 내가 과거로 돌아가서 할아버지를 없앴다. 그럼 나는 존재할 수 있을까? 그런 역설인 거죠. 그게 이제 그랜드파더 패러독스고 그렇기 때문에 이 패러독스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면서 시간여행자가 지켜야 되는 어떤 규칙들이 나와 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캐주얼 루프 이론은 원래 리처드 파인만 같은 저명한 물리학자가 그 양자와 그 전자의 파동에 대해서 설명한 과거의 파동에 미래의 파동에 간섭을 할 수 없다라는 굉장히 어려운 이론을 네. 그 시간적인 역설로 풀어낸 건데요. 그냥 빙빙 도는 거예요. 미래에
하게 되는 일이 사실은 과거의 일로 이어져서 과거하고 미래가 끝없이 맞물리면서 쳇바퀴 돌듯이 반복을 한다는 그런 이론인데, 아니 그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전혀 이해가 안 간다라는 사람들을 위해서 수많은 소설가와 수많은 만화가들이 또 에피소드를 만들어냈죠. 그쵸. 이게 그 타임 트래블 관련해서 영화부터 시작해서 뭐 드라마도 있고 뭐 만화책도 있고 네. 소설도 있고 엄청나게 많거든요. 일단 꼬꼬마들이 굉장히 잘 알고 계시는 그 도라에몽 시리즈를 보면은요. 네. 도라에몽에는 초기에 이런 에피소드가 나와요. 주인공인 노비타가 용돈이 굉장히 궁해요. 네. 그래서 용돈 좀 어떻게 얻었으면 좋겠는데 하는데 이 친구인 도라에몽은 타임머신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 타임머신을 이용하면 내가 용돈을 획득할 수 있다. 과거의 나 자신한테 가서 용돈을 착취를 하는 것이다. 아. 자신이 잘 기억을 해보니까 예전에 과거의 자신이 아버지한테서 용돈을 받은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용돈이 공중에서 사라진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과거로 돌아가서 그 돈이 사라지기 전에 내가 그 돈을 딱 낚고 채면 돼 라고 생각을 해서 타임머신을 타고 그때 자신이 용돈을 잃어버렸던 과거로 일단 갑니다. 그러자 자기 자신이 저기 보이는 거예요. 아버지한테서 용돈을 막 받고 기뻐하는 자신이. 그래서 그 용돈을 딱 낚고 채요. 그러자 과거에 자기 자신이 울부짖으면서 용돈이 공중에서 사라졌어. 그리고 지금 현재의 자기 자신은 용돈을 손에 쥐고 가만, 과거에 내가 용돈을 잃어버렸던 것이 이렇게 일어난 일이었나? 그래서 캐주얼 루프를 완성을 하게 되는 그런 에피소드인데요. 끝없이 반복이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루프물. 네, 자신은 그게 루프물인 줄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루프물로 들어가게 되는 어떤 그 계기. 되게 좀 전에 얘기하실 때 그냥 슥 지나간 얘기 중에 좀 가장 중요한 얘기가 지금 하나 그냥 지나갔는데 네. 시간 여행자의 규칙이 있어요, 실제로. 찾아보니까 거기 보면은 시간 여행자의 규칙 사항이 있는데 6가지가 있거든요. 네. 그 6가지를 네. 그거 다 지키면 되겠군요. 네, 그거를 지키면 돼요. 시간 여행자들이. 뭔데요? 첫 번째, 미래에서 온 걸 과거인에게 절대 알리지 않는다. 자, 두 번째, 과거의 사람과 깊은 인연을 맺지 않는다. 자, 세 번째, 과거의 사건을 발설하거나 바꾸려 하지 않는다. 자, 네 번째, 어떤 일이 있어도 시간이 되면 현재 시간으로 돌아온다. 그리고 다섯 번째, 과거의 물건을 현재의 세계에 반입하지 않는다. 네. 6가지라고 얘기했는데 5가지밖에 안 써 있습니다. 뭐야? 과거가 있다면 다시 앞에 가서 6가지라고 하지 않고 5가지라고 얘기하고 싶네요. 네. 서로. 그거 굉장히 요새 도는 그 이론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요. 네, 어떤 이론 얘기하시는 거죠? 누가 그 굉장히 성공하는 법칙 2가지를 알려주겠다라고 하면서 네. 첫 번째는 성공하는 법칙을 아무한테나 알려주지 않는 것이다. 까지밖에 없어요. 아이고. 아까 제이크님 말씀하신 거 들으니까 드래곤볼의 트랭크스가 정말 큰 잘못을 했네요. 그렇죠. 와서 그러면 안 자기는 되는군요. 미래에서 왔다. 네. 그리고 깊은 연을 맺으면서 이 인조인간들을 파괴해야 된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을 이끌잖아요. 그런 네, 방향으로. 네, 트랭크스가 실패한 이유가 그 규칙을 어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트랭크스는 아예 규칙이 아주 그냥 규칙 파괴자군요. 네.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당시 도리야마 아키라가 매주 그냥 스토리를 자기 머릿속에서 생각나는 대로 그렸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맞아. 네. 저 개인적으로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드래곤볼은 프리저 때가 가장 좋았어요. 나도 인정. 네. 프리저에서 끝냈어야 돼. 맞아. 네. 자, 시간 여행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네. 저는 이제 그것도 생각나는데요. 저기 뭐 컨택트. 네. 컨택트. 그것도 정말 거대한 시간 여행에 대한, 사실은 시간 여행에 대한 얘기죠. 네. 원래는 외계인과의 만남 얘기인 줄 알았는데 시간 여행 얘기야. 그렇죠? 잠시 여러분, 영화에 대한 스포일러가 있습니다. 그렇지. 저기 이걸 앞으로 진짜 늦게 얘기 드리지만 저희가 지금 방송하고 있는 더 투알라이 라디오는요 100% 스포일러 방송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저희가 그 방송을 올린 다음에 컴플레인이 들어오는 게 거기까지 얘기하지 말았어야지. 네. 이 얘기를 다 해줘가지고 내가 앞으로 찾아서 즐겨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재미가 반감된다라는 그 얘기를 하시는데요. 여러분, 저희는 첫 방송에서도 얘기를 드렸지만 저희는 100% 스포일러 합니다. 네. 뭐 저희가 배려는 해드릴 수 있죠. 네. 단지 감안을 해주셔야 될 것은
흑백 영상 에피소드를 위주로 나가는 그 시즌 1이다 보니까 귀로 듣는 분들을 위해서 이 영상을 다 스포일을 해드릴 수밖에 없어요. 맞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본격 스포일이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 얘기를 지금 꺼내는 이유는 환상특급은 뭐 옛날 거라니까 뭐 스포일을 해도 되지 했다가 지금 갑자기 잠깐 지금 내가 보려고 아껴뒀던 영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네. 뭐지 그러면서 리킴님을 원망을 할 수도 있겠죠 누군가. 나를 원망해라. 내가 얘기할게. 자, 이거 보면은 사실 그거 저기 시간 여행이라고 보기가 좀 힘든 게 저는 어떤 식으로 받아들였냐면 그 컨택트에 나온 여자 주인공이 미래에 있는 일을 꿈을 꾸거든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문자를 이해함과 동시에 시간을 여행하는 능력이 생긴 게 아니라 미래를 예지하는 능력이 생긴 거예요. 맞아. 네, 미래의 나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야, 거꾸로. 그래서 앞으로 그 글자를 배우게 되고 그걸 완벽하게 하게 되면은 거기 외계인들이 얘기하잖아요. 미래에 일어난 일, 과거에 일어난 일, 그걸 본인들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걔네가 가진 능력 중에 사람들이 그냥 쉽게 넘어가는 능력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문자를 이해를 하면은 그런 능력이 생길 수도 있다는 가능성인 거죠. 이게 재밌는 게 이게 지금 언어학 이론 중에 네. 예를 들면 제가 일본어를 배우면 실제로 그 두뇌 구조가 일본어를 사용하는 사람의 두뇌 구조처럼 바뀌고 바뀐다. 네. 영어를 쓰면은 실제 사람 성격이 바뀌잖아요. 네. 그런 이론이 있더라고요. 네. 또 어느 작가가 했는데 그러니까 그 해당 외계인 같은 게 보면 언어가 앞뒤가 없어요. 그렇죠. 그거를 동시에 인지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 언어를 익힌 그 주인공도 그들과 비슷해진다 뭐 이런 얘기였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 컨택트 보고 나서 가장 이제 재밌게 봤던 후기가 뭐였냐면 그 영화 해설이 뭐였냐면 그 언어학에 관련된 그 교수님의 이론이었는데 그 언어를 배울 때마다 사람이 두뇌 한 영역이 열린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 다른 언어를 쓸수록 사람이 사고하는 그 개념 자체가 그 언어를 쓰는 사람과 비슷해진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거를 좀 다르게 생각했을 때 웃기게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예전에 무협지 보면은 과거의 무공 비급을 보고 나서 뭔가 기가 갑자기 증폭이 된다든가 뭔가 그 사람의 뭐 능력이 활성화된다든가 그런 걸 보면서 도대체 그게 가능해? 라고 생각했었는데 이번에 콘택트를 보면서 제가 100% 이해를 했습니다. 아, 저렇게 뭔가 새로운 체계의 뭔가 언어라든가 새로운 체계의 동작이라든가 그런 걸 배우면은 사람이 바뀔 수도 있겠다. 왜냐면 그건 버릇하고 관계가 돼 있는 거니까. 언어 얘기를 나중에 좀 더 깊게 파고 싶긴 한데 네. 이제 사실 이 언어 얘기를 좀 꺼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본적으로는 인지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사고하는 방식이라든지 행동이 다 달라지니까 네. 시간조차도 사실은 저희가 그냥 원래 있는 거야. 얘가 절대 분변이고 우리가 느낄 수 없는 거지라고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이 시간 자체가 실제 어떤 물리적인 공간을 차지하는 것처럼 어떤 실체가 있다라고 인지하는 것 자체가 또 재미있고 네. 이제 그 다음에 저희가 하는 이런 되게 환상특급스러운 어떤 그런 얘기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하네요. 저는 그 시간과 뭔가 비교를 해볼 수 있는 게 뭐가 없을까라고 그 고민을 했을 때 공기랑 비교를 하거든요. 공기를 느끼나요, 사람들이? 잘 못 느끼죠. 바람이 불기 전까지는. 네. 우리가 공기에 휩싸여 있다는 거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꾸로 물고기라고 생각했을 때 물의 안에 살잖아요. 근데 물고기도 과연 물을 느낄까라고 거꾸로 고민을 해보면 물고기는 물을 못 느낄 거란 말이죠. 사람은 마찬가지로 물이라는 거는 공기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물이라고 인지를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수생동물이야. 그래서 갑자기 물 바깥으로 튀어나왔어. 그러면 공기를 느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뭔가 지금 인간들은 시간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 실체를 못 느끼고 있고 아무것도 못 느끼지만 라디오 전파처럼 인터넷 무선파처럼 시간도 마찬가지로 뭔가 그거를 잴 수 있는 뭐 시계 말고 그런 거 말고 뭔가 그렇게 잴 수 있는 무언가의 과학적인 기술 발전이 있다면은 분명히 거기에도 중력부터 시작해서 시간에도 향기가 있을 것 같고 시간에도 맛이 있을 것 같고 시간을 파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좀 여러 가지 컨텐츠라든가 좀 다르게 생각할 지점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시간을 파는 사람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시간을 팔다 못해서 네. 보험 상품처럼 그 다루는 소설도 있죠. 어떤 건가요? 미하엘 엔데의 그 모모라는 소설인데요. 아, 네. 예, 모모에는 시간저축은행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수상한 사람들이 수상한 만물상이니까 또 수상한 사람들 얘기가 나오네요. 그 시간에 대해서 좀 저축을 해서 당신의 그 인생 자원을 함부로 낭비하지 말고
은행에다가 잘 저축해서 쓰라면서 사람들을 꼬드기면서 시간을 저축시키는 사람들이 나타나는데요. 굉장히 정밀한 그 은행 보험 이론을 갖고 있고요.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서 시간을 너도 나도 전략해서 은행에다가 넣죠. 그리고 몇몇 현자들만이 알아차립니다. 지금 시간을 도둑질하는 강도들이 나타났다는 것을. 그게 이제 모모죠. 그 내 이름은 김삼순에서 이 모모라는 책이 등장하는 바람에 모모가 엄청나게 팔렸는데 맞아요. 저는 그 이론이 있거든요. 사람들이 만약에 책이 100만 부가 팔린다. 그럼 그 중에서 그걸 끝까지 읽는 사람은 1만 명 정도밖에 없다라는 걸. 100만 명 중에 1만 명. 네, 1% 정도밖에 안 읽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마 방금 전에 노무댐님이 하신 얘기는 100만 명이 그 책을 샀어도 그 중에 10,000명 정도, 100명이 책을 샀으면 그 중에 1명 정도밖에 아마 기억을 못 하실 것 같아요. 모모가 그런 이야기였어. 모모가 그런 이야기였단 말이야. 그러면서 다시 모모를 막 펼쳐볼 것 같아. 네, 저 지금 속으로 그 생각했는데. 모모 읽어보시지 않았나요? 안 읽었던 것 같아요. 근데 분명 이 말 하기 전까지는 내가 모모를 알고 있으니까 네. 어떤 내용인지 알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네.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아, 내가 내용을 몰랐구나. 그거 패러디한 것도 있잖아요. 웹툰 중에 되게 유명한 거. 어떤 거요? 그 이말년의 자문행? 아, 자문에. 네. 거기서 보면 잠을 저축을 하고 막 대출을 하고 막 그러잖아요. 하긴 역시 실제로 이말년. 헐리우드 영화 네. 보면은 인타임이 딱 그런 영화잖아요. 그쵸? 네, 서로 시간이 정해져 있고 서로 시간을 주고받을 수 있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네. 뭐 이런 거. 거기 보면은 팔에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이 사람 그 시간이라는 게 그 수명이잖아요. 따지면은 네. 거기서는. 그래서 이게 0으로 떨어지면은 무조건 죽잖아요. 근데 주인공이 진짜 무슨 무협지에서 무공비부 그 초절정 고수가 죽기 전에 내공을 전수받는 것처럼 어마어마한 시간을 전수를 받잖아요. 이 사람이. 네. 그래서 그거 보면서 전 좀 재밌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 시간이 저렇게 돈의 개념으로 바뀌게 될 경우에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을 뭔가 물건을 살 때 그거 시간을 대리로 그 무슨 뭐 가상 화폐처럼 저렇게 팔게 되면은 아, 저런 사회가 올 수도 있겠다. 무섭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사실 여기서 시간이란 걸 또 이제 그 시간하고 사실은 저희가 얘기한 시간이랑은 좀 분리를 하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 인타임이나 이런 거 이거는 사실 모모 시간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이게 생체 시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기본적으로 생체 시간. 근데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첫 번째 얘기하는 시간은 정말 이제 전 우주적인 시간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 부분은 또 이렇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네. 그리고 시간이라는 거를 좀 얘기했으니까 살짝 이걸 패러독스니까 이런 되게 모순 역설로 가져온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모순을 해결할 수 있는 강력한 방법 중에 하나가 시간이에요. 어떤 거냐면 사실 뭐 모두 아시겠지만 이 처음에 모순이라는 얘기가 그렇게 되잖아요. 여기 모든 걸 뚫을 수 있는 저기 뭐 창이 있습니다. 여기 모든 걸 막을 수 있는 방패가 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거기 구경한 사람이 그럼 두 개를 한번 부딪혀보면 누가 이길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해결할 수 있어요. 시간만 있으면. 뭐 이미 지금 생각하셨겠지만 처음에 그 장사꾼이 딱 나타나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만 파는 거죠. 여기 모든 걸 뚫을 수 있는 창이 있습니다. 그날. 자, 그 다음 날은 여기 모든 걸 막을 수 있는 방패가 있습니다. 얘기해보면은 마지막이 맞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쵸? 아니요? 모르겠는데? 아니, 왜 모르세요? 그러니까 그 쉽게 창까지 말해. 막아지는 거니까. 그렇죠. 막아지는 거지. 근데 그 다음날 그 장사꾼이 여기 모든 걸 뚫을 수 있는 창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얘기할 거예요. 야, 그럼 어떻게 된 거야? 말이 안 되잖아. 그러면은, 지금껏, 이거지. 저 최신판이 맞는 겁니다. 어디서 사기만 배워가지고. 이것은 굉장히 저열한 캐주얼 루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참 오묘하다. 뭐 네. 이런 얘기. 네. 예, 저희가 그거 관련해가지고 질문을 드렸죠. 청취자들한테, 패친들한테. 첫 번째 질문. 당신은 과거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대신 다시 돌아올 수는 없어요. 가장 가고 싶은 시기와 그 이유는,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질문이 시간을 주제로 한 컨텐츠 중에서 좋아하는 것이 있다면 추천 좀 부탁드립니다. 간단한 추천 이유까지 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생각보다 댓글이 많이 달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콘텐츠를 모두 다 얘기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우선 여기 올려주신 답변 주신 그 내용 중에 좀 우선 올려주신 분들 쭉 읽어는 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요? 네네네. 맞아요. 첫 번째로 이효준 님이 본인이 가고 싶은 시기는 1970년대부터 80년대 일본 버블 경기 시절로 가고 싶습니다. 망하는 것까지 경험하시겠죠? 자, 그리고 김세윤님 2002년에 결혼을 하셨는데 2002년 전으로 가고 싶으시대요.
그래서 저는 답변을 드렸죠. 결혼식이 너무 좋으셨나 봐요. 라고 답변을 드렸어요. 굉장히 능청스럽게 네. 하셨군요. 그리고 최진세님이 과거에 대해서 미련을 가진 게 없어서 지금 살고 싶어요. 네, 과거를 안 가고 싶으시대요. 그 영화 타임 패러독스라고 하는 영화가 이분은 이미 있는데 다녀왔어요. 아 예, 그런가? 네. 2.0이에요. 예. 2.0의 인생을 살고 계시구나. 예. 자, 두 번째로 추천하는 콘텐츠는 타임 패러독스. 이건 제가 후반에 얘기를 드릴게요. 되게 좋은 영화거든요. 그리고 양성진님은 뭐 고등학교 2학년 어느 시점 뭐 길게 사연을 써주셨는데 넘어가겠습니다. 너무 길어요. 네. 그 다음에 이 박사님 2003년 봄으로 가고 싶다는데 사연이 길어요. 넘어가겠습니다. 인타임 얘기하셨네요, 이분도. 네, 야, 이분 정말 정성스러운 사연일수록 이렇게 스킵을 해주시는. 네. 네. 뭐 바보 같은 짓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바보 같은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그 시간이 어떻게 보면 본인이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 현명해지신 거기 때문에 맞아요. 돌아가시는 걸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기훈님 가지 않겠대요. 이분도 2.0이구나. 한번 갔다 오셨어요 벌써. 네. 그 다음에 그리고 조송이님 컨텐츠 하나 추천해 주셨는데 저도 되게 좋아하는 영화예요. 우디 앨런의 미드나잇 인 파리. 네. 아주 간단하게 시간 여행을 보냈죠. 여기서는 골목을 도니까 과거의 파리로 돌아가잖아요. 맞아요. 그것도 문학의 거장들이 앉아 있는 그 카페로 돌아가잖아요. 근데 영화에 담겨 있는 철학은 굉장합니다. 어마어마하죠. 네. 네. 우디 앨런 영화 중에서 굉장히 그 재밌고 편하게 보실 수 있는 영화 중에 하나예요. 맞아요. 네. 네. 우디 알렌을 더럽게 싫어하고 영화 초반을 아주 끔찍해했던 저희 아버지도 15분이 지나자 영화에 푹 빠져서 네. 싫다는 저희 어머니를 붙잡고 이 영화는 꼭 봐야 된다면서 정말 어찌나 강매를 하시든지. 진짜 우디 앨런 영화 저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아. 네, 여러 영화를 봤지만 그 중에서 저는 그냥 대중적으로 가장 가깝게 가장 편하게 볼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 다음에 조준희님, 이수빈님 콘텐츠로 추천하신 게 뭐 너무 유명한 영화죠. 나비 효과. 그 다음에 장희님 방송 6회에 출연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9월쯤에 나오실 것 같아요. 9월 전이 아니라 올해 안에 좀 나오셨으면 좋겠는데 자 1번 과거에 끔찍한 일을 너무 많이 겪어서 가고 싶지 않다. 2번 파프리카 꿈속에서도 시간이 존재할까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김나연님 2014년 5월 신랑과 연애 중일 때로 가고 싶다고 하셨는데 마찬가지로 연애가 너무 좋으시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시겠죠. 오용탁님 23살 때 20대가 얼마나 소중한 시기인지 알게 됐다. 그래서 그때로 다시 돌아가서 열심히 놀고 싶다. 서혜리님은 모든 역사가 흑역사니까 지금이 좋으시대요. 사공년님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냐면 이제 전 못 가요 라고 하면서 추천 컨텐츠로 어바웃 타임 적어주셨어요. 이분은 정말 다녀오신 분이네요. 네. 이제 전 못 가요. 이제 전 못 가요? 예. 왜 그러냐면 어바웃 타임에 이게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이분이 애가 있어. 그래서 못 간다고 적어주신 거예요. 센스시네. 굉장한 예, 분이네요. 그 다음에 한주연님 2003년 대학교 다닐 때 나는 대학을 안 다니고 유학을 갔을 것이다. 양혜선님 목의 C족 사회로 가시고 싶으시대요. 뭐 여러 가지 뭐 자유 연애 뭐 무한 출산 뭐 이런 거 적어주셨는데 뭐 공감합니다. 네. 그 다음에 공재배님 자 추천 컨텐츠 폴 앤더슨의 타임 패트롤 그 다음에 켄 그린우드의 리플레이 이렇게 두 개 추천해 주셨는데 이건 저도 못 봐서 한번 찾아보고 싶어요. 그 다음에 수진배님이 그 써주신 거는 인셉션이 최고입니다. 라고 적어주셨어요. 인셉션 시간. 인셉션은 그 시간 여행이라기보다는 시간의 개념에 대해서 다시 얘기한 것 같아요. 꿈속으로 들어갔을 때 시간이 어떻게 해서 확장이 되는지에서 나오기 그럴 수 때문에. 있겠네요. 네. 그 다음에 김현호님 고등학생 시절을 선택하신대요. 네. 추천 콘텐츠는 올해 개봉한 영화 콘택트 빠뜨리면 안 됩니다. 역시. 네, 그리고 여기에 나옵니다. 미하일 랜드의 모모가 떠오릅니다. 이분 책 읽으셨네. 책 읽으셨어. 네. 100만 명 중에 1만 명. 100명 중에 1명에 속하신 분입니다. 자, 안광누님, 2009년 강사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왜 그런지 알 것 같아요. 이분은 강사를 거의 10년 넘게 하시다가 최근에 지금 사업하시거든요. 아마 사업을 먼저 하실 것 같아요. 과거로 돌아가시면은. 그리고 여현주님께서 네. 또 달아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 시간은 가장 귀하면서 가장 흔한 것. 그다음에 두 번째 돌아가면은 이분 다우신데 세계 기업 가치 탑 10 기업들 주식 사기 가장 좋은 시대. 아, 현주님이 야망이 커. 야망이 크셔. 네. 이런 분은 가면 안 됩니다. 네, 이런 분은 가면 안 돼요. 지구가 붕괴됩니다. 이렇게 되다가 네, 타임라인이 엉망이 돼요. 예, 네. 백투더퓨처 2편에 이런 분 나옵니다. 네. 야, 이거 생각보다 정말 많은 분들 달아주셨네요.
어쨌든 댓글, 청취자 사연이 뭐 많이 왔는데요. 그 중에서 저는 거꾸로 질문 드리고 싶어요. 여기 지금 계신 분들. 똑같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과거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신 돌아올 수는 없어요. 가장 가고 싶은 시대와 이유가 있을까요? 저 아주 큰 실험 하나 해보고 싶어요. 어떤? 오. 네. 이거는 저는 아닌데 그러니까 돌아올 수 없다고 하니까 네. 뭐냐면 제 어머니, 그러니까 저는 아니고 제 어머니가 네. 어린 시절 그때는 이제 저희 뭐 어머니 굉장히 뭐랄까 형편이 안 좋았거든요. 네. 아이는 많고 그래서 이제 외할머니하고 집에서 애 하나를 입양시켜서 입을 덜자. 라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추진이 된 적이 있어요. 네. 해서 이제 독일인인지 미국인인지 부부가 와서 그때 이제 여러 아이 중에서 저희 어머니가 선택이 돼가지고 네. 그래서 어머니가 그 뭐 미국인 부부인지 독일 부부인지 빵집에서 만났죠. 빵집에서 만나서 거의 뭐 입양 직접까지 갔다가 입양 거의 결정까지 났는데 그때 이모님들이 절대 안 된다고 막 울고 싸정해서 이제 그 입양이 무산된 적이 있는데 저는 돌아올 수 없다고 하니까 네. 입양이 됐다면 만약에 미국에 가서 다른 분하고 당연히 저희 아버지는 아니겠죠 이때 이제 다른 분하고 결혼하고 제 존재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어쩌면 인종까지도 바뀔 수 있는 그런 아주 크나큰 사건이니까 뭐 백인하고 결혼하실 수도 있고 흑인하고 그래서 뭐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그렇다면 완전히 나와는 완전히 다른 어떤 존재가 이제 오늘을 살아가고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뭐 상황 하나만 바뀐 정도가 아니라 그냥 유전자 자체가 절반이 통째로 바뀌는 거니까. 네. 그럼 어떤 종자가 하나 나왔을지 한번 실험해 보고 싶은 그런 이거 마음이 진짜 이거는 실험이네요. 이거 돌아올 수 없으니까 네. 뭐 어차피 못 돌아오는 거. 네. 그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나의 존재가 없어지는지 아니면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지에 대한 실험도 되는 거잖아요. 엄청난 실험이네요. 네. 목숨을 건 실험. 존재를 건 실험이죠. 네. 노무댐님은 어떠세요? 저는 아무래도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냥 1초 전의 과거로만 가시는 걸로. 가야만 한다면 무조건 가야 돼요. 어쩔 수 없어. 아니 무조건 가야 됩니까? 네, 군대 예고장처럼 당신은 몇 월 며칠부터 시간 여행을 할 건데 과거로 돌아올 순 없어라고 하는. 하지만 곤란은 줄게. 네, 곤란은 줄게. 너무 잔인한 형벌인데요. 네. 형벌. 질문 자체가 제이크가 해서 그래요. 저는 적어도 그 1994년으로 가고 싶습니다. 1994년이요? 네. 어떤 일이 있었어요? 마크 앤드리슨이 처음으로 웹브라우저를 개발을 한 해인데요. 네. 적어도 웹이 태어났을 때 네. 그때로 가면은 조금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분들 이러면 과거 가면 안 된다니까. 뭔가 엄청난 야망이 있으시네요. 네. 아닙니다. 야망 없습니다. 그냥 HTML 태그와 함께 그래도 삶을 시작하는 게 좀 20년 전이라도 낫지 않을까. 그 시절 살아오셨잖아요. 예, 살아왔는데 여전히 좋네요. 네. 인터넷 개발한 사람 아까 방금 전에 누구라고 하셨죠? 인터넷 개발이 아니라 마크 앤드리센이라고 이 사람이 NCSA 그러니까 일리노이주죠. 일리노이 주립대학에서 대학원생으로 있을 때 모자이크라는 웹브라우저를 만들었어요. 네. 모자이크라는 웹브라우저가 나오기 전에는 인터넷은 조각조각 갈라져서 텍스트를 볼 때는 텍스트 브라우징을 해야 되고 이미지 파일 같은 것은 이제 FTP를 통해서 전송을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끼리 정보를 주고받을 때는 유즈넷으로 뉴스그룹으로 정보를 주고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메일은 이메일이 있었죠. 근데 이런 모든 인터넷의 부분 요소들을 프로그램 하나로 집약적으로 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어요. 근데 마크 앤드리센이 모자이크라는 웹브라우저를 만들어서 웹브라우저라는 프로그램 안에서 글과 그림과 링크가 모두 통합이 되어서 나타날 수 있게 된 거죠. 지금도 보시면 여러분들 쓰시는 크롬 웹브라우저나 인터넷 익스플로러 그런 쪽에 정보 저작권을 보면요. NCSA의 모자이크 웹브라우저에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문장이 한 줄 나와요. 와, 그래요? 왜냐하면 저작권이 있기 때문이죠. 그럼 조금 더 과거로 가시지 그러세요. 1년이라도 한 달이라도. 왜 그렇죠? 네?
그거 저작권 등록을 먼저 본인이 한다든가. 아, 저는 그런 욕심은 없습니다. 정말 그 인류 문명이 조금이라도 네. 과거로 있기보다는 지금 시대에 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과거 지향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래가 어떻게 좀 불안할지라도 저는 미래 지향적이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떠세요? 미나리님은 어떻게 가실 거예요? 저도 기본적으로는 과거로 절대 가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삶, 그러니까 제가 어쨌든 행복해지려고 모든 이 궤적들을 이렇게 밟아온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걸로 인해서 지금 내 삶이 만들어지고 나름의 행복을 찾으려고 그동안 노력해왔는데 다시 과거로 돌아가도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지금이 일단 제일 좋은데 가야만 된다면. 꼭 가야만 한다면 2가지 정도. 그러니까 제가 어쨌든 자의적으로 선택을 해왔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지만 만약에 다른 삶을 살아봤으면 어떨까 싶은 것들 중에 하나가 아예 진로 자체를 바꿔버렸으면 어땠을까. 근데 지금이야 뭐 진로를 제 마음대로 계속 바꿔왔는데 만약에 뭐 반강제적으로라도 이거를 해야만 한다라고 그냥 했다면 어땠을까 싶은 게 있거든요. 음악을 계속 했으면 어땠을까. 네, 나름대로 재능이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그거를 계속 했으면 지금쯤 난 혹시 그 분야에서 좀 잘 해나가고 있는 음악가가 돼 있는 건 아닐까. 그래서 한 대학교 입학 직전. 네. 그럼 만약에 과거에 가서 그럼 본인한테 얘기를 해줘야겠네요. 뭐라고 얘기하실 것 같아요? 근데 그 과거에 저도 선택 안 할 것 같네요. 그냥 지금의 이걸 선택할 것 같아서 저는 과거로 가도 크게 바뀌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리키님은, 네, 점장님은 과거로 간다면 어느 시대로 가시겠습니까? 2016년 1월 1일이요. 되게 구체적이죠? 네. 네. 제가 그게 저 사업을 벌리기 전이에요. 근데 이게 진짜 그러니까 이게 사실 되게 부질없어서 의미가 없긴 한데 제 머릿속으로 뭔 생각이 있냐면 2016년 다시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저절로 하게 돼요. 저절로. 그때의 그림자가 아직도 있거든요. 네, 그때 진짜 되게 뻘짓했던 것들 물론 좋은 것도 있었지만 그때 잘못했던 것들이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진짜 부질없는데 2016년 1월 1일로 다시 돌아갔으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수없이 했어요. 의미가 없지만. 네, 그렇습니다. 어떠세요, 제이크님은? 저는 제가 태어난 시기로는 안 갈 것 같아요. 네, 저는 저를 만나고 싶지는 않아요. 과거로 돌아간다면 만약 시대상으로 간다면 좀 고종이 살아있을 때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고종을 죽이려고요? 아니요. 우선 저는 왕실을 없애진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많은 그 사건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왕실을 그렇게는 없애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 과거로 간다면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지식 중에 뭔가 하나쯤은 돈을 엄청나게 벌 수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겠죠. 예, 그리고 저작권을 엄청나게 뭔가 지금 등록할 수 있는 것들을 다 등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돈이 많을 거잖아요. 그러면 고종 시기로 가서 고종을 살릴 수 있다면 또는 그 왕실의 뭔가 복식이라든가 되게 많이 없어졌거든요. 일제시대 때. 그런 거를 좀 살릴 수 있다면 최대한 살릴 것 같고요. 1번. 그리고 곧 있으면은 여러 가지 사건들이 터지잖아요. 전쟁도 날 거고. 예. 침략기 때 여러 문인들도 살해를 당할 거고 또 우리의 역사적인 인물 중에서 죽으면 안 되는 인물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인물들이 어이없게 죽게 되는 시기이기도 했고 그래서 뭔가 그런 사람들을 좀 보호할 수 있는 단체 또는 뭔가 그런 조직을 하나 만들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리고 우리나라 독립군들 되게 힘들었었잖아요. 돈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네. 그거를 지원할 수 있는 뭔가의 비밀단체 하나 만들지 않을까?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얘만 해결하면 뭔가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라고 하는 정보 분명히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분명히 좀 해결을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저는 그게 분명히 결과적으로는 타임 패러독스에서는 가장 큰 문제예요. 역사를 바꾼다는 거는. 그러니까 지금 그쵸? 분명히 본인이 하지 말아야 그러니까 한다고 제이크님 놓고. 클라스 전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저는 그러면 그 역사가 바뀌는 모든 시간대 타임라인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나 때문에 그냥 한국이 바뀌는 것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 전쟁 하나 때문에 한국 전쟁 하나 때문에 크게 타임라인이 바뀌는 영향을 받았거든요. 그렇다면 그거에 대해서 내가 만약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면 과연 미래는 어떤 식으로 바뀔까? 내가 죽기 전까지 그거 볼 거 아니에요.
완전 어마어마한 야망이시네요. 우리는 한 네. 개인의 삶으로 생각했는데 맞아, 이분은 맞아. 세계를 바꾸려고 하고 계세요. 쎄, 쎄. 거기에 정점에 내가 있겠지. 하지만 나는 히어로는 아니라는 거. 빌런. 난 빌런 쪽이라는 거. 빌런인가요? 네. 한 가지 여기서 또 하나 질문이 생각나는데 만일 그러면 제이크님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과거로 돌아가서 내가 사건을 바꿀 수가 있어요. 네. 그럼 난 죽어. 예를 들면 네. 나의 존재가 없어지는 거죠. 아까 저기 비슷한 작가님께서 그런 얘기 하셨는데 네. 그런 선택의 기로에 놓여진다. 어떻게 네. 하시겠어요? 저요. 그러면 제 피 있잖아요. 네. 왕창 뽑아가지고 냉동 보존할 거예요. 어? 미래가 되면 어느 순간에 그거 DNA 복제를 해가지고 나를 다시 만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포기를 안 하시는구나. 네. 지구 정복은 포기할 수 없어. 제가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싶은 거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살아 있어야지 지구 정복할 때 더 큰 부가 생기기 때문에. 야, 네. 야, 야심. 역시 빌런이었어. 네. 그러니까요. 저는 내가 빌런이면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지구를 망가뜨리면서까지 내가 지구를 정복해야 돼? 왜 그래야 되는데? 나는 이 지구가 정복하고 싶은 이유는 돈이나 여러 가지 뿐만이 아니라 이 지구 자체를 그냥 정복하고 싶은 건데 그러면 지구가 환경도 좋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지 내가 지배할 맛이 나지. 그러네요. 네. 뭔가 그렇기 때문에 빌런이지만 뭔가 지배를 하고 빌런이지만 그렇게 영화에서 나오는 막당들처럼 그렇게 망가뜨리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왜 그 이라크 지역, 그러니까 이슬람 문화권에서 계속해서 그 문화를 파괴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럼 못 시키게 할 거야. 내가 빌런이면. 거꾸로. 네, 거꾸로. 키워서 잡아먹자 네. 이런 느낌. 자 이렇게 저희들의 지금 이번 수상한 만물상은 내가 어느 정도 예상은 했어. 산으로 점점 간다. 산으로 가. 타임트래버스라고 이름 붙일 수 있을지 모르겠어. 네. 우리 어떻게 해? 뭐 과거로 갈 수도 없고. 어때요, 농대님? 아니 산으로 언제나 산으로 가왔으면서 왜 아 그런 거예요? 그럼요. 얼마나 재미있게 등산을 하느냐가 네. 이 수상한 만물상이 줄 수 있는 그 선물이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요. 지금 계속 과거의 이야기만 하지만 이 디스토피아적인 미래에 관련해서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몇백 년 전, 몇천 년 전에 과거로 우리가 갔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우리들은 연도나 어떤 시간 기록을 보지 않고도 알아차려요. 아, 지금 내가 과거로 와 있구나. 그런데 웰즈의 그 굉장한 그 디스토피아적인 이야기를 들지 않더라도 아마 그 영향은 받았겠지만요. 우리가 몇백 년 후 또는 몇천 년 후의 미래로 간다면 시간을 보지 않으면 이곳이 미래인지를 모를 수 있어요. 오 그러네요. 거기 그 사관에서 출발을 해서 사람들을 큰 충격에 빠뜨렸던 게 이 환상특급 시리즈의 그 아버지 네. 로드 설링이 그 프랑스 소설가의 각본을 영화로 다듬어서 내놔서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렸던 혹성 탈출. 그렇죠, 그렇죠. 네. 타이틀 자체가 혹성 탈출이에요. 그 물론 그게 국내에서 배급사가 붙인 제목이긴 하지만 원래 원제목은 원숭이들의 행성이죠. 플래닛 네이프. 네, 원숭이들의 행성이라는 제목을 접하거나 혹성 탈출을 접하거나 사람들은 처음부터 주인공이 아주 우주 로켓을 타고 동료들과 불시착을 했는데 이상한 행성이에요. 원숭이들이 지배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곳에서 탈출하려고 무진 애를 쓰는데 영화의 막바지에서 큰 충격에 빠지죠. 자유의 여신상을 발견하죠. 왜냐하면 맞아. 자신이 있었던 곳이 지구에서 멀리 떨어진 다른 별이 아니라 미래의 지구였다는 사실에 네. 큰 절망에 빠지게 되는데 이 트위스트는 이 반전은 많은 그 또 문화 콘텐츠들의 영향을 줘서 미래로 갔는데 미래가 우리가 생각했던 미래라는 것을 예감하지 못한다면 미래라는 사실 자체를 못 깨달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우메즈 카즈오라는 일본의 그 저명한 만화가가 70년대 표류교실이라는 만화를 만들어서 네, 맞아요. 또 많은 사람들을 네. 충격에 빠뜨리는데요. 초등학교 하나가 갑자기 엉뚱한 곳으로 타임 워프를 합니다. 네. 타임 워프인 줄도 모르고 워프를 했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교사들은 패닉에 빠지고 아이들은 나름대로 서바이벌 정신에 불타면서 교사들이 아이들보다 먼저 세상을 견디지 못해서 다 죽어버리고 초등학교 꼬꼬마들만 진짜 어떻게 살아남으려고 애쓰다가 충격적인 스토리가 중반에 밝혀지죠. 우리들은 미래에 와 있었다. 이곳은 130년 후의 미래다. 보통 그 정도로 충격적인 반전이 밝혀지면 거기서 만화가 끝나야 되는데 이 만화는
되게 끝까지 잔인하게, 가기 때문에 정말 그 뒤로도 계속 미래 사회에서 어떻게 애들이 살아남을 수 있을지 아주 디스토피아 오브 디스토피아로 이 만화가 흘러가는데요. 재미있는 것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캐주얼 루프에 관련된 그 에피소드도 이 만화 속에 나와요. 주인공, 이 꼬꼬마 주인공 중에 한 아이는 그 엄마가 아들을 너무나 걱정한 나머지 우리 아들이 뭘 하고 있을까? 어떻게 되었을까? 굉장히 고심을 하면서 환영, 환청에 시달리는데 사실은 그게 환영, 환청이 아니라 시공간을 뛰어넘어서 아들하고 텔레파시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어머니를 미쳤다고 손가락질을 하는데 어머니는 전화기로 아들하고 통신도 하고 나중에는 별 드라마틱한 상황이 펼쳐지는데 나중에 아들이 굉장한 그 공경에 빠져서 정체불명의 괴한에 쫓기게 되었을 때 그 빌딩 벽의 잔해 속에서 어떻게 해서든 엄마한테 살려달라고 구조 신호를 보내거든요. 그러자 엄마가 그 텔레파시를 꿈에서 받아서 아들이 먼 미래 130년 후의 미래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을 공간을 찾아가요. 그곳은 빌딩의 잔해가 아니라 멀쩡한 호텔 건물인데 그 호텔에 투숙을 한 다음에 그 아들이 사투를 벌였음직한 그 공간을 찾아내서 그 공간 속에다가 칼을 숨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이 있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꼬마가 사투를 벌이다가 빌딩 잔해 속에서 칼을 발견해서 괴한하고 그 격투를 하는 씬이 펼쳐지는데 정말 순식간에 펼쳐지는 일이지만 사실은 130년의 시공간이 걸리는 이 시퀀스가 많은 사람들한테 큰 문화적인 영향을 주었죠. 그 지금 얘기하신 거에서 사실 그 표류교실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인데 이게 나중에 드라마로도 만들어져요. 그 제가 좋아하는 일본 배우 중에 하나가 구보츠카 요스케라고 있어요. 구보츠카 요스케. 네. 그 고우에서 네. 남자 주인공 맡았던 네, 그 배우 좋죠. 네, IWGP에서 그 미친 사이코 보스 역할 맡았던 그 구보츠카 요스케가 이 드라마로도 나와요. 근데 여기서 이제 약간 배경이 틀려지죠. 그러니까 초등학생이 아니라 고등학생이고 그 다음에 제목 자체를 표류교실이라고 안 하고 롱 러브레터라고 해가지고 약간의 연애물로 섞어버려요. 그래서 편지를 그렇게 100년 사이로 주고받는군요. 그렇죠. 10월에도 생각나네요. 10월에도 그렇죠. 네. 10월에 같은 경우에는 뭐 헐리우드에서 이거를 뭐 카피를 했다 뭐 그런 얘기가 많을 정도로 되게 잘 만든 콘텐츠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다시 그 영향이 아까 그 리킴님도 좋아하시는 영화라고 했던 프리퀀시에 큰 영향을 주었죠. 네. 프리퀀시 보면 순식간에 일어난 일들이 사실은 먼 과거에서 아버지가 그렇죠. 네 아들을 위해서 다 안배를 해서 보내는 것들이 갑자기 미래에 등장하고 네. 나타나고 캐주얼 루프의 어떤 굉장히 오락적인 발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긍정적인 효과가 사실은 디스토피아적인 미래와 그 시공간의 그 건너뛰음을 생각하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는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부정적인 그 세계관이 긍정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것. 예, 그걸 제가 말씀드리려다가 옆산으로 잠시 돌아왔습니다. 괜찮습니다. 아름답네요. 네. 네. 저 그것도 생각나요. 그 시그널은 뭐 워낙에 유명하고 프리퀀시하고 예, 연관되어 있는 걸로는 요즘에 많이 언급되지 않는데 저는 한국 드라마 중에 죽기 전에 뭐 한 10편 정도 볼 수 있다라고 하면 나인. 네. 드라마 나인 꼭 추천을 하거든요. 근데 나이는 귀염메르소 소설하고 사실 너무 흡사하지 않나요? 너무 비슷하고요. 사실 중간에 좀 이상한 방향으로 약간 튀기는 하는데 그 당시에 봤을 때는 되게 잘 만들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최근에 넷플릭스에 나인이 등록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그렇군요. 네, 보십시오. 보고 싶었는데. 네. 그러고 보니까 저는 시간 여행에 관해서 정말 환상적인 TV 시리즈를 알고 있는데요. 네. 이게 얼마나 환상적이냐면 그 북미권에서 그 시간 여행 서사 좋아하고 그 TV 시리즈 좋아하는 그 드라마 팬들도 이 시리즈 좀 어떻게 다시 만들었으면 좋겠다. 왜 조기종영 시켰냐? 조기종영 시킨 이유는 사실은 그 방송국 간부들이 시청률표를 잘못 계산해서 원래는 굉장히 인기가 좋은 시리즈인데 네. 잠재력을 보지 못하고 조기종영을 시킨 거죠. 이게 보야저스라고 그 국내에는 그냥 타임머신이라는 이름으로 방영이 되었던 시리즈가 네. 있는데 플롯은 간단합니다. 시간여행 조사국에서 일하고 있는 청년이 그 잘못된 과거가
제대로 된 역사대로 흘러가지 않고 변수에 의해서 오류가 발생할 때 그 오류를 바로잡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시간여행 조사국의 관리자가 갖고 다니던 그 타임머신이 약간 고장나서 뭐가 어떻게 잘못됐는지를 그 알려주는 그 데이터가 사라진 거예요. 타임머신은 자동으로 이 청년을 계속 잘못되었다 하는 곳에 보내는데 본인은 이제 역사에 대한 그 상식이 없어서 뭐가 잘못됐는지를 눈으로 보고는 잘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사람은 원래 1980년대로는 가지 못하게 되어 있었는데 고장과 함께 1980년대에 어떤 시기로 가면서 역사 덕후 꼬마를 만납니다. 네. 그래서 이 꼬마와 2인조를 이뤄서 그 다음부터는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으러 다니는 거예요. 제가 이거 기억을 못하고 있다가 지금 검색하다가 딱 보고서 놀란 게 여기 나오는 그 시계 있잖아요. 네. 손에 들고 다니는 그 타임머신 그 시계. 네, 이거 문방구에서 팔았어요. 팔았어요? 네. 굉장히 인기가 좋았군요. 엄청나게 인기가 많았었어요. 그래서 시간여행 관련해가지고 저도 기억이 나는 게, 나이 들키는데, 어쨌든 또 나이는 다 밝혀졌으니까, 얘기를 드리자면, 이거 저 동생하고요, 이거 보려고 TV 앞에 맨날 앉아 있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네. 이 시리즈를 본 사람들은요 모두 한결같이 네. 이 시리즈는 정말 좋다. 네, 맞아요. 꼭 다시 만났으면 좋겠다 하고 굉장히 팬들이 좋아하는 드라마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요즘 나오고 있는 타임 트래블 드라마나 콘텐츠랑 틀린 게요. 되게 좀 약간 얼기설기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과거로 돌아가서 막 그 경험하는 거, 엑설런트 어드벤처는 약간 너무 바보 같고, 이거는 그 꼬마랑 같이 그 둘이 컨비네이션을 막 보여주는데, 그게 되게 아기자기하고 재밌어요. 그렇죠. 네. 버디 무비로서의 그 장점이 네, 맞아요. 굉장히 네. 특출하죠. 제가 그 봤었던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갑자기 이 두 사람이 먼 이집트 시대 어딘가로 도착을 했는데 뭐가 잘못된지 알 수 없고 타임머신의 그 오류 측정기는 막 잘못되었다라고 막 정보를 계속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꼬마가 딱 둘러보더니 자신들이 있던 곳이 갈대밭 어떤 강물 쪽이었는데 뭐가 잘못된지 알겠다 그러더니 막 주변을 보더니 아기가 대나무 바구니에 그 들어가서 그 갈대 어딘가 걸려 있는 거예요. 자, 이 바구니야 그러더니 그 바구니를 강물 쪽으로 잘 흘러내려가도록 했더니 갑자기 타임 그 측정기가 잘 됐다고 이제 정정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모세를 설마. 구한 거죠. 그쵸. 이게 설마. 네. 그런 내용들이 되게 아기자기하게 이루어져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저 이 배우가 너무 눈에 익어가지고 지금 검색을 해보니까 우리나라 드라마 중에 아이언맨이라고 근육질 남자가 그 스파이로 나왔던 드라마가 있었거든요. 그런 게 있었네. 네.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많지 않을 거예요. 특수공작원 아이언맨이라고 해가지고 나왔던 게 있는데. 특수공작원 아이언맨이라는 이름은 좀 낯이 익네요. 네. 이게 주제가가 더 유명해요. 그렇군요. 네.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네. 네. 주제가가 아마 들으시면, 이거 나 봤어라고 할 정도로 되게 유명한 곡으로 오프닝이 있었기 때문에 이분이 근데 되게 좀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저런. 네. 일찍 사망하셨습니다. 이런 얘기. 사실 저희가 지금 계속 시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죠. 이제 타임 네. 패러독스 얘기를 좀 해볼까요? 네. 시간 얘기를. 지금까지 했던 게 타임 패러독스입니다. 지금까지 했던 게 타임 패러독스. 그렇긴 네. 하죠. 좀 더 얘기해보고 싶어서. 네. 영화 중에 그 타임 패러독스 보신 분 계세요, 혹시? 그거 못 봤어요, 제가. 네. 프리데스티네이션이라고 하는 영화인데 언제는 네. 이 영화가 굉장히 좋은 게요. 영화 자체의 미장센도 굉장히 좋고요. 네. 세트의 구성이라든가 시간의 구성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요. 이거는 제가 얘기를 안 드릴게요. 그치. 한번 꼭 보라고. 네. 스포일러 방송이 스포일러. 왜냐면 안 해. 이거는 스포일러가 너무 엄청나요. 그래요? 네. 그럼 안 되겠다. 그 정도예요. 왜냐면 제가 영화 보면서 대부분의 결말은 어떨 것이다를 예상을 한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네. 이 영화는 영화의 내가 한 70%를 볼 때까지 결말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예상을 못했어요. 근데 마지막에 싹 정리되나요? 마지막에 그거를 깔끔하게 다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 타임 패러독스를 다루고 있어요. 이 주인공 자체가 미래의 어떤 부서예요. 어떤 부서에 들어가는데 그 부서가 뭐냐면 시간 여행을 하고 있는 그런 기관이에요. 정부 기관이에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거기에 요원으로 뽑혀서 시간 여행을 하고 과거에 폭탄 테러범이 있는데 그 폭탄 테러범의 그 폭탄 테러를 막는 게 이 사람의 임무였는데 첫 임무부터 시작해서 이게 꼬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자꾸 어디서 본 것 같은데라고 하는 사람을 자꾸 만나게 돼요. 근데 그 인물들하고 엮이면서 이 결론까지 가는 과정 나중에 꼭 봐야겠다. 어마어마하게 재밌어요. 좋아요, 이거 꼭 좋아요. 보세요. 네. 그럼 여기서 좀 시간 얘기를 하고 싶은데
자, 그럼 시간이 그게 보면은 이미 지금 과거, 현재, 미래가 정해지는 시간이 있는 것 같고 아직 정해지지 않은 시간이 있다. 어느 쪽이세요? 시간에 대해서 각자 믿는 것들이? 이건 믿고 자시고를 떠나서 지금의 그 문화 콘텐츠들을 여러분이 돌아보시면 느끼시겠지만 대부분 과거로 돌아가는 얘기는요. 굉장히 오락적이고 도피적이고 그 흥미진진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미래로 가는 이야기들은요. 굉장히 암울한 것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미래는 예측 불허하지만 과거는 이미 알려져 있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분기점으로 볼 때 과거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할수록 재미있어질 수밖에 없고 미래를 생각할수록 암울해질 수밖에 없는데 이 모든 문화들을 예견을 해서 H.G. 웰즈가 그 타임머신이라는 소설을 썼을 때 정말 인상적인 내용이 나오죠. 타임머신 기계를 잘못 조작해서 이상한 곳에 갔는데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뭔가 무형의 땅인 한마디로 모든 게 망해버린 곳. 그리고 웰즈가 거기에서 그곳에서 굉장히 디스토피아적인 세계관을 보이죠. 너무나 먼 미래로 왔더니 아무것도 없이 다 멸망해버렸더라. 이 웰즈의 디스토피아 세계관은요. 미래가 그만큼 불확실하고 우리한테 불안감을 준다는 것을 시사하는 어떤 철학적인 시간에 대한 서사를 집약해 놓았고 앞으로 그 웰즈의 타임머신 이후로 인류가 그 갖게 되는 어떤 서사 문화가 미래를 다룰 때 어떤 방향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지를 예견해준 하나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문학이 가지고 있는 그 책임감도 네.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래로 갔더니 디스토피아다. 미래로 갔더니 아무것도 없었다. 이거는 사실 교훈적인 내용이거든요. 니네가 이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지금 열심히 살아야 되고 지금 좀 뭔가 보호할 수 있으면 보호를 해야 되고 니네가 바보 같은 짓 하지 말라는 거에 대한 메시지도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빠질 수 없는 게 이제 어바웃 타임? 네. 그것도 되게 좀 재밌었는데 이게 일종의 저기 뭐 RPG 게임 보면은 분기점을 세워요. 그래서 다시 내가 뭔가 실수했으면 다시 그 분기점으로 돌아갈 수 있거든요. 이게 꼭 그 생각이 났어요. 뭐 RPG 게임 분기점을 안 세우더라도 게임 하시는 분들 게임기 갖고 가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까? 뭔가 잘 될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게임기를 리셋을 하면서 좋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세이브 앤 로드 신공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아이템이 제대로 안 나올 때. 네. 있어. 네, 그게 이 영화랑 좀 닮은 점이 있다고요? 네, 실제로 그래서 이렇게 분기점을 하는데 왜냐하면 마지막 순간에 그 시간을 뒤로 완전히 저기 못 돌아가거든요. 그게 저기 자기 애가 태어났어. 그렇죠. 그 명장면 중에 하나인데 결국에는 타임 패러독스라는 게 이 영화에서 언제쯤 등장할까가 저는 되게 관심이 있었거든요. 영화도 너무 잘 만들었고. 예. 근데 내용을 얘기하자면 이제 크게 영향 안 받으니까 얘기를 할게요. 주인공이 시간 여행을 할 수 있는 능력 있잖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이 능력을 알려주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작가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과거로 가서 뭐 했냐고 그랬더니 책을 계속해서 읽었다는 얘기를 해요, 아버지가. 네. 반복해서. 보고 싶었던 책 계속 바꿔가면서. 지금 이 얘기는 우리가 그 저번 환상 특급에서 다뤘던 책 덕후를 연상케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렇죠. 네. 그래서 아버지가 그 되게 현명하잖아요. 여기 나오는 아버지가. 저는 그 이 영화 자체를 사실은 그 연인과의 로맨스 영화라기보다는 아버지와 아들의 서로 이렇게 교감하는 그 가족 영화로도 크게 봤거든요. 그런 점이 있죠. 네. 거기서 이제 그 타임 패러독스가 존재하는 그 지점이 그거잖아요. 동생이 사고를 당해가지고 과거로 가가지고 그 사고가 안 당하게 해결을 해주는데 돌아왔더니 딸이 아들로 바뀌어 있어. 그러면서 아버지가 얘기를 해주죠. 너가 태어난 다음에 나 과거로 다시 가지 않았다. 왜? 분기점이 바뀌어서 니네 존재가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거 보고서 저도 기존에 봤던 거하고 좀 오는 느낌이 완전히 좀 틀리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때 그 주인공들이 되게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 보통 시간 여행하면은 거대한 야망이나 거대한 무슨 무언가를 크게 뭐 세계를 바꾼다거나 이렇게 되는데 소소해요. 되게 아직 안 보신 분들은 보실만 합니다. 소소하고 귀엽고 이러고 그게 전 더 많이 와닿았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저는 우울할 때 봐요, 이 영화. 그러니까 되게 소소하게 따뜻해지는 장면들이 많아요. 이 얘기 하다 보니까 생각난 게 하나 또 있는데 그 닥터 후? 네. 닥터 후에서 그 편 아세요?
반고흐를 아, 현재로 내려와서 얼마나 찬사를 받고 있는지, 얼마나 이 작품들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장면이 있어요. 그 에피소드가 있어요. 네. 그거 보면서도 보통은 본인이 시간 여행자가 돼서 왔다 갔다 하지 누굴 데려오진 않잖아요. 데리고 가거나. 근데 거기에서 그 역사적으로 훌륭한 인물을 현대에 확인시켜주는 그 장면이 너무 따뜻했거든요. 그 영화 안 보셨군요. 엑설런트 어드벤처. 네, 안 봤습니다. 엑설런트 어드벤처는 지금 보면 되게 웃기는 장면들 많아요. 거기 보면 징기스칸을 미래로 데리고 오거든요. 아, 그리고 막 그 모차르트를 현대로 데리고 와요. 재밌겠다. 네. 근데 여기에 그 배우 누구죠? 매트릭스 나왔던 배우? 키아누 리브스. 키아누 리브스? 여기에 키아누 리브스가 나오는데 키아누 리브스가 데뷔하고 얼마 안 됐을 때예요. 그래서 키아누 리브스가 여기서 어떤 역할을 맡냐면요. 완전히 덤앤더머 중에서 진짜 멍청이 역할을 맡아요. 이 영화는 보실 추천드립니다. 아, 나 뭔지 네. 알겠다. 네, 네, 알아요. 그래서 그거 영화. 되게 명장면이 뭐냐면 백화점에서 모차르트가 그 피아노를 치면서 전자 그 피아노죠? 전자 피아노 뭐라 그러죠? 전자 피아노죠. 아니, 전자 피아노라고 그러죠. 신디사이저. 네, 신디사이저를 치면서 거기 막 그 주제곡을 막 치는데 그 장면 되게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뭐 그냥 시간 좀 남으시고 뭔가 타임 트래블 관련해서 재밌는 영화 찾으시는 분들은 이 영화 보시면 되게 웃기는 장면들 많아요. 시간이 남을 때 봐라. 네, 시간이 남을 때 봐라. 얘네가 음악을 하거든요. 음악을 해가지고 나중에 2편에 가면은 그 미래를 가잖아요. 얘네가 미래를 갔는데 사람들이 갑자기 기타 치는 동작을 하면서 얘네들한테 신처럼 대우를 해요. 니네가 없었으면 세계 평화가 오지 않았다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이것도. 네. 그 미나리님이 지금 말씀하신 닥터우의 그 방구 편 언급을 하시니까 그 전 두 가지가 생각이 나요. 하나는 그 영상이 그 페이스북에 뒷북 펌질 영상으로는 거의 베스트 오브 베스트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이 불법 광고로 페이지를 키우고 싶으시면요 일단 그 영상을 재펌질해서 그 저작권 날름하시고 우리가 해야 되겠다. 네. 그러지 말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막을 또 네. 바꿔볼까요? 자막을 또 바꿔볼까요? 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어바웃 타임에 이어서 그 닥터우의 그 이야기가 나왔는데 왜 그렇게 순서가 되는지 아시나요? 몰라요. 모르겠는데요. 배우가 중복되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그런가? 아, 그래요? 어바웃 타임에 나오는 그 아버지 배우가 방고우에서 그 갤러리 큐레이터로 나오잖아요. 아. 아, 그 연기력이 이런 또 어디 안 가죠. 연관성이. 오. 그래서. 근데 전혀 같은 인물인 줄 모르고 이걸 연상을 했다는 자체가 그 네. 배우의 연기력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그쵸. 방증하는 네. 그렇구나. 것이라고 할 수 있죠. 본래 그렇잖아요. 어떤 배우는 보면 또 저 배우 나왔어 하는데 어떤 배우는 한참 보고서야 몰랐는데 저 배우였잖아 하면 그 후자가 정말 캐릭터 연기를 잘하는 배우. 네. 그런데 송강호가 나오면 우리는 언제나 또 송강호가 나왔구나라고 하죠. 그럼 송강호의 연기력이 떨어지는 것은 아닌데 이 경우는 캐릭터 연기를 송강호가 잘하는 것은 아니고 송강호가 모든 캐릭터를 송강호에 맞추고 있다고 봐야죠. 그렇죠. 그렇죠. 네. 잠시 옆길로 이렇게 갔는데 리킴님이 굉장히 불만스러운 얼굴로 아니에요. 저기 이야기 중간에 제가 마음을 놨어요. 이러는 거지 마. 그래, 이러는 거지. 근데 사실 이게 저 수상한 만물상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는 수상한 만물상의말로 본격 덕질 권장 방송 같아요. 지금 여기서 얘기 나오는 것들만 쭉 리스트업 해가지고 찾아보셔도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럼요. 이제 그런 것들 일단 좋았고. 그래도 약간 일말에 저는 무책임하지 않으니까 잠깐 좀 넘어가자면 기본적으로 타임 패러독스라고 하는 것이 우리한테 주는 의의가 무엇인가 저는 꼭 마지막에 저만의 의의를 얘기를 하는데 네. 사실 시간을 바꿀 수 없어요. 그게 맞아요. 그리고 타임 패러독스 대부분은 뭐냐면 네가 아둥바둥해도 시간이 바뀔 수 없다. 이제 내가 미래를 바꿨어라고 하는데 사실 미래는 바뀌지 않았고 원래 그런 것까지 계산에 집어넣어가지고 결국은 부처님 손바닥이었던 거죠. 그런 여러 가지 컨셉이 있는데 하지만 시간을 바꾸면 어땠을까? 내가 시간으로 돌아갈 수 있으면 어땠을까? 그 자체가 하나의 약간 위안을 주는 것 같다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근데 거꾸로 되게 역설적으로 뭐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은 바뀌지 않잖아요. 되게 많은 컨텐츠에 그러면 사실 다시 그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거는 우리의 지금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도 아까 힘들어요. 2010년 돌아가고 싶어요. 말은 하지만 알죠. 돌아갈 수 없어. 그러면
만일 2018년에 내가 나를 본다 그러면은 미래에 내가 그렇게 돌아오고 싶어 하는 그 시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걸 좀 깨달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지금 리킴님 얘기 들으면서 놀란 게 제가 사실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이런 얘기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라는 텔레파시를 보내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 타임 패러독스를 다루는 그 서사들의 공통점은요. 물론 잘 만든 타임 패러독스 서사만 한해서 말을 하자면 봤을 때 두 가지 교훈을 줍니다. 하나는 아무리 그렇게 뭔가 치팅을 해도 사실은 그렇게 바뀌지 않는다. 그런데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살고 있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이런 유의 이야기 중에서 가장 사람들한테 이 영화를 한번 보면 당신은 인생을 조금 더 열심히 살고 싶어지게 됩니다. 라고 권할 수 있는 영화가 국내에는 사랑의 블랙홀이라는 이름으로 나왔던 그라운드 웍스데이. 이 영화는 꼭 보시라고 한번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그 전 방송에도 한번 얘기를 했었죠. 네. 네.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가 미래에는 과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 해봐요. 미래에서 내가 왔다고 생각을 하고 미래에 나는 벌써 거지야. 자꾸 사람들이 미래를 생각할 때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거든요. 나는 미래에 뭐가 돼 있을 거야. 나는 뭐가 돼 있겠지. 막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사람들이 자꾸 게을러져요. 맞아요. 그리고 그 점을 봤을 때 점 치는 분들한테도 항상 제가 주의를 주는 점이 뭐냐면 점을 치면은 너는 성공할 사람이야. 뭐 점을 치면은 너는 잘 될 거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해줄 때가 있어요. 그때 사람들은 선택을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라고 하면서 게을러지는 사람이 있고 그래도 난 지금 하루를 되게 열심히 살 거야라고 하면서 열심히 사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내가 노력하지 않아서 잘 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네. 운이 좋아도 그 운이라는 게 내가 열심히 살지 않으면 잡히지 않는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미래에 나는 망했어. 그러니까 나 지금 열심히 살아야 돼. 미래에 내가 왔을 때 네가 지금 이 시기에 이 좋은 선택을 하면 네가 지금 이 시기에 뭔가를 배우고 있으면 뭔가 미래는 더 좋게 바뀔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은 뭐 타임머신 굳이 타고 안 가도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민나리님이나 노모뎀님이나 과거로 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답이 가장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는 사실 1분 1초 이 순간을 미래를 향해서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굳이 그렇게 빨리 가서 확인하시는 것보다는 천천히 즐기시면서 미래를 만들어가는 게 제일 좋은 여행법이 아닐까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오늘 시간 그리고 타임 패러독스 네. 잘 파신 것 같아요. 네. 늘. 이거 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또 중요한 게스트를 모셔놓고 게스트의 말씀은 듣지를 못했는데. 네. 어떠셨나요? 오늘 타임 패러독스 사실 건가요? 너무 강매야. 우선 강매부터 해보고, 네. 어떻게 느끼셨는지 궁금해요. 네. 카드로 사실지 아니면 현금으로 하실지. 조금 저와 다른 장르에서 덕질하는 사람들이 뭐랄까 좀 봉인해제하는 그런 모습 보니까 네. 제 분야에서 덕질하는 제 모습을 보는 다른 사람들 시선도 이렇겠구나 라는 걸 좀 생각해보는. 네, 저희는 그게 너무 궁금한데 어떠셨나요? 재밌어요. 재밌고 네. 뭐 적당히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 게 특히 재밌는데 되게 좋은 네, 평가잖아요. 그렇죠. 크레이지하다는 게 되게 좋은 거잖아요. 그럼요. 네. 사실 지금 저희가 직접적으로 아시는 분이 아닌 분이 게스트 오시기 처음이에요. 그래서 엄청 긴장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또 좋게 봐주시고 또 이런 경험을 해줄 수 있게 또 해주셔서 저는 개인적으로 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저도 사실은 지금까지 나온 게스트들이 다 저의 지인이거나 어쨌든 그 친분이 있던 분이었는데 이렇게 처음으로 저와 이렇게 큰 인연이 없었던 분과 만나게 돼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자, 이렇게 아름답게 마무리하면서 네. 자, 지금 3일째잖아요. 네, 방송 계속 들으시는 분들 하루하루 기다리시느라 또 얼마나 또 고생을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오늘 저희가 뭐 타임 패러독스를 판다고 했지만 여러분의 시간을 굉장히 많이 뺏은 것 같네요. 네. 저희들이 시간 강도죠. 네. 저희가 여러분의 시간을 계속해서 낭비시키고 있는데 낭비시키는 것만큼 여러분한테 뭔가 덕질거리를 던져드리고 있으니까요. 그거 좀 찾으시면서 네. 내 아까운 시간 어떻게 할 거야 그렇게 물어보지 마시고 아름답게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 방송은 어쩌다 보니까 본격 덕질 방송이 됐고요. 어쩌다 보니까 환상특급을 소개하다 보니까 옛날 콘텐츠까지 저희가 발굴을 해가지고 소개를 하게 돼서 또 그런 거에 관련해서 또 찾아보는 분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또 저희가 이제 6회 이제 방송이라 이제 반환점을 돌고 있거든요. 네. 저는 먼저 방송을 같이 하고 있는 노모댐님, 그 다음에 미나리님, 리키님한테 되게 감사를 드리는 게 저희 아직 2달이 안 됐어요. 방송한 지. 네, 그랬는데 그 기간 동안에 너무 막 열심히 막 이렇게 자료도 찾아주시고 방송도 해주시고 매주 이렇게 해주셔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네. 그래도 뭐 다음 주에 또 방송을 해야겠죠? 제가 네. 아까 그 말을 정정을 해야겠군요. 네. 과거로 갈 수 있다면 그 6회 이전으로 가서 제이크님 격주로 해야 됩니다 라고 외쳤어. 근데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네요. 1, 2, 3부를 1시간 안에 끊읍시다 뭐 이런 네. 식으로. 네. 아니 그냥 1, 2, 3부로 우리는 그냥 30분씩 해야 돼. 그러니까요. 네. 그렇게 30분씩 하면은 좀 편집하기도 좋았겠죠? 자, 어쨌든 기대하지 못했던 여러분의 그 반응, 인기, 그 다음에 또 같이 해주시는 분들이 너무 저한테 또 많은 에너지를 주고 계시고 매주 저도 뭐 여기 와서 덕질할 거를 알아가서 너무 즐겁습니다. 그러니까 뭐 매주 방송 기다리시면서 또 저희한테 또 피드백을 주시면 그거에 관련해서 또 방송할 거니까요. 또 많은 이메일과 성원과 구독과 라이크를 부탁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비 오는 날이었는데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